올해는 매출에 역성장을 기록할 겁니다. 하지만 내년 매출에 퀀텀 점프가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도 올해 470억 원의 적자가 내년 1911억 원 수준의 흑자 전환으로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이 정상화되면 2024년 꽃을 피우게 되지만 이 성장의 끝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 좋고 내후년에는 더 좋고 그 이후에는 더더욱 좋은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보면 바닥이죠. 인생 떡상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포지션이 작년 8월 말 9월 초 이후 처음으로 주황색 121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충 1년 3개월 만입니다. 주봉 차트를 봐도 작년 8월 이후 빨간색 20주선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8월 초록색 5주선과 빨간색 20주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대충 1년 4개월 만에 5주선과 20주선의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강력하진 않지만 시장의 포지션 변화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혹시나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악재가 터지며 한 번 더 빠져봤자 마지막 인생 기회가 될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종목들이나 살펴보시죠.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당장 어찌저찌해도 내년 회복장을 거쳐 2024년 이후 인생 떡상하는 장기 강세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출발! 종목들을 다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중요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라도 빠짐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메이드를 살펴봅시다. 어제 영상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전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많은 분들께 영상을 퍼뜨려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인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위올더 카페에 위믹스 돈벌남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 유통량 계획 대비 공시된 유통량이 더 많은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일부 코인들은 쫄아서 부랴부랴 수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법적 근거와 기준이 전혀 없는 유통량 계획과 공시를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게 위믹스 분기 보고서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해온 위믹스 코인을 상폐시켰다면 세상에 상장 폐지되어야 할 코인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 코인만 유예 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 폐지 결정이 나는 것이 공정한 건가요? 들이미는 잣대와 기준이 동일해야 하지만 어떤 코인은 경고조차 없고요. 위믹스 코인처럼 소명기간 동안 유통량을 유통계획에 맞추는 것으로 대응하여 유예 종목 해제가 된 반면 같은 조건에서 위믹스 코인은 상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하다는 말을 또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IQ 코인도 계획 대비 공시된 유통량이 초과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엔진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인은 그냥 개판이에요. 어제 영상으로 살펴본 대로 심지어 유통량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근본도 알 수 없는 코인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 코인 시장에 슈퍼갑질을 하고 자기들의 기분과 사심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하루아침에 쓰레기로 만들어대는 전지전능한 닥사 그리고 업비트에 대한 고발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유통량 계획조차 없는 코인들을 이렇게 상장시키면서 매분기 유통량 등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투명한 위믹스 코인을 존재하지도 않는 유통량 정의를 기준으로 상폐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위올더 카페에 가시면 누구나 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그들의 왕국에서 지들 입맛대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많은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닥사와 업비트가 위믹스 코인을 상폐시킨 기준이라면 지금 상폐되어야 할 코인이 너무 많아서 더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살펴봅시다. 국회는 지난 22일 삼성생명법을 상정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은 310조 원으로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3%를 초과하는 19조 원 수준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상당수를 처리해야 하고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죠? 하지만 삼성생명법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생명법이 시행된다면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주는 거고요. 어찌저찌 해도 결국 내년에 7만 5천 원 수준을 바라보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살펴봅시다. MLCC 사업에서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비중이 높지만 점진적으로 고마진의 미래차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고마진의 서버용 FC, BGA 반도체 기판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버용 FC BGA 반도체 기판은 고성능 고용량의 반도체 기판으로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등 시장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술 수준이 워낙 높아 이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사업이고요. 카메라 모듈 사업도 삼성과 애플 모두 플래그십 모델의 고성능 부품 탑재가 늘어나고 있고 전장용 고신뢰성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로 고부가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아직은 스마트폰 MLCC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봉쇄 소식이 전해진 이상 좋을 수가 없죠? 단기적으로 여기 갭을 메꾸는 조정은 당연하고요. 여차하면 돌파했던 구름을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다 정도로 염두하고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스마트폰 등의 IT 수요가 회복이 되고 미래 신성장 사업들의 성과와 함께 18만 원까지 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SK 지주를 살펴봅시다. 지금 주가의 포지션을 따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장 자회사들의 주가 포지션을 봐야 얘기가 되겠죠. SK텔레콤을 보면 바닥이고요. SK스퀘어도 지겹게 바닥을 헤매고 있고요. 기대주인 SKC조차도 여전히 바닥에 있고요. SK바이오팜은 이제 겨우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을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SK이노베이션은 아주 그냥 생지라를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 자회사들의 주가 포지션을 보고 나니 SK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엔 시장이 회복 추세에 돌입하면 SK 상장 자회사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올해는 배당 먹고 상장 자회사들의 주가 회복과 높은 성장성의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 재평가가 가능한 내년을 기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일봉 차트를 봅시다. 에코프로비엠은 멤버십을 통해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종목인데요. 현재가 기준으로 아직 4배도 못 먹었군요. 하지만 중간중간 유증에 참여하고 무상증자를 받은 것까지 계산하면 대충 4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연초 공장에 불이 나고 내부자 거래 악재가 터졌을 때 세상 사람이 다 등 돌려도 홀딩뿐만 아니라 싸다구를 맞으며 오히려 추가 매수 의견을 전했고요. 최근에도 구름 아래 241선도 깨진 세상 사람 다 등 돌리고 도망갈 때 또다시 싸다구를 쳐맞으며 추가 매수 의견을 전했는데요. 최근에 또다시 구름 아래로 내려왔다면 또다시 싸다구를 맞으며 돈도 없는데 추가 매수 의견을 전했겠지만 다행히 바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길게 보면 성격만 털털하다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이때 2달 동안 지겹게 매수 기회가 있었고 365일 매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 보유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떡상을 사칭한 리딩방이 많이 있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가 가능하고요.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 SDI를 살펴봅시다.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만큼은 그냥 묻어도 되지만 애매한 가격에서 매수한 물량만큼은 70만 원 중후반에서 덜어내자고 했고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80만 원 초반의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 투자 관점이지만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애매한 가격에서 매수한 물량은 70만 원 중후반에서 덜고 대응력을 확보하는 정석적인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여전히 주황색 외국인이 사고 있죠. 연두색 기관도 딱히 팔지 않고 있고요. 검은색 K는 아직도 팔고 있으면서 미미한 바닥 신호도 보이기 때문에 괜찮죠?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기 딱 좋겠습니다. 미국 유럽의 중국산 배제 전략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대한민국 배터리 3사를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 스텔란티스와의 JV 수주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완성차 제조사와도 접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수주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의 현대차 그룹이 올해 미국 신차 시장에서 10.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장 점유율 10%보다 0.7% 상승한 수치로 역대 성적을 경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약 33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요. 이는 514만 대를 판매한 토요타 그룹과 400만 대를 판매한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글로벌 3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언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생각보다 아주 잘하고 있군요. 기대 이상입니다. 현대차 일봉 차트를 봅시다. 최근의 캔들들이 몽땅 음봉 덩어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도 주황색 외국인이 얼음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검은색 개인이 조금씩 사면서 연두색 기관이 조금씩 팔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대규모 충당금은 일회성이라고 치고 여전히 미국에서 아직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아 당장의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 여파가 해소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내년 실적에 대한 의심도 시장에 있기 때문에 단기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여전히 지루한 흐름을 예상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면서 결국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스토리만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려는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는 김에 기아도 보자면 똑같죠? 검은색 개인이 이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횡보입니다. 시장의 우려가 다소 지나치긴 하지만 내년에 출시하는 대형 SUV, 전기차 EV9이 2분기에 국내에 출시하고 북미와 유럽에 3분기에 출시하면서 결국 내년 실적을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개 속에 있어도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실적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2025년 미국의 전기차 공장이 가동되는 기대감을 향하는 중장기 상승하려는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일봉 차트를 봅시다. 거래량과 수급이 동반되었던 이 시그널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어지는 신호의 조합이 좋지 않아요. 구름 침투에 성공했지만 구름 안에 들어가자마자 똥냄새라도 맡았는지 음봉을 여럿 만들어내며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2년 9개월 동안 끝없이 사고 있는 검은색 개인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그널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어지는 힘이 없고 개인이 이렇게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세력이 흔들어 대겠죠? 이 시그널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갭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갭을 메꾸기 위한 조정까지는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장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성장이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당분간은 시장 상황에 따른 수동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는 김에 네이버까지 봅시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2년 9개월 동안 끝없이 사고 있는 검은색 개인의 손절이 나와야만 한다고 했죠. 여전히 포기 따위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살까 무섭기까지 합니다.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는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팔기만 하는 주황색 외국인은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팔 물량이 있다는 것이 대단할 뿐이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빌려서까지
팔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을 증명해야 하고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대체 불가한 기업이라는 메리트는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는 수동적인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심리지수, 빅스 지수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5포인트를 넘어서야만 분할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고 30을 넘어서면 물려도 그냥 사면 된다고 했죠? 35를 넘어서면 시장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이기 때문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라고 했는데요. 올해 전쟁이 터지면서 한번 35를 넘어섰었고요.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80도 넘겼었기 때문에 정말로 시장에 핵폭탄이 터진 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35를 넘어서는 위기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빅스 지수가 어느새 22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25 아래로 내려온 것도 오랜만인데 많이 빠졌어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보유할지에 고민이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단타쟁이들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는 적립식 매수 정도야 괜찮겠지만 공식적으로 지금은 최소한 매수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2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 강세장이 연출되겠지만 시장은 경기를 의심하고 있고 이미 너무나도 지겹게 충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안개 속에 있지만 늦어도 내년 하반기 회복장을 거쳐 2024년 이후 인생 떡상하는 장기 강세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저찌 해도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